그래서 그렇죠. 선생님도 빨리 내가 생각하는 규모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고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지금까지 네. 월세 세팅 임대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해서 한 10건 정도를 했죠. 해외에 있던 3년 동안 부동산 세제부터 규제 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갖고 그때부터 좀 네. 강화가 됐었죠. 부동산 트렌드나 이런 것도 다 바뀌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안 통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월세 현금 투자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졌더라고요. 그 트렌드가 바뀌고 투자가 쉽지 않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그러면 구체적인 게 예전에 그 월세를 받았던 물건들은 네. 어떤 물건이에요? 저도 이제 경매 시작을 빌라로 했었거든요. 네. 전에는 이제 상가도 좀 했었고. 그러시구나. 예, 예.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 좀 되니까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규제도 많아졌고 저는- 특히 대출이 네. 조금 달라졌어요. 갔다 와갖고는 하려고 했더니 이제 뭐 대출이 기본적으로 한 80%는 받아줘야지 월세 현금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한 5, 6년 전에는 무피 투자가 가능했는데 네. 그리고 한 1년 그때는 무피는 안 되고 소액 투자 흐름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힘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더 이상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한 5, 6년에는 좀 있었는데 네. 규제가 심해지니까 다들 뭐 그리고 또 트렌드가 뭐 분양권부터 해서 뭐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갔고 갭 투자하고 맞아. 뭐 풀피 이런 거로 다 바뀌었고 맞아요. 그런데 또 알아보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갖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4, 5개월 정도는 이제 막 적응하면서 알아보고 네. 그리고 투자 방향을 다시 월세 세팅 쪽으로 갈지 아니면 나도 이렇게 차익 투자로 갈지 상가 쪽으로 갈지만 네. 굉장히 진짜 헤맸어요. 일단은 자유소득이죠. 네. 이런 매달 얼마씩은 그냥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래서? 나서 뭐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방향은 그때 설정을 하셨나요?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그렇게 네. 방향을 잡고 네.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죠.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전에 방향은 현금흐름 쪽으로 월세 쪽으로 네네. 결정을 하신 거고 기존에 받는 월세가 또 있으셨구나. 근데 나갈 때는 한 100 정도 남짓 됐었는데 물론 그거 갖고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대출 규제가 되면서 그 중에 물건 한 2개 정도는 거치 기간이 끝나고 거치 기간을 너무 짧게 갖고 간 거예요. 네. 이 월세 투자할 때 핵심이 거치를 길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재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대환 대출도 안 되고 판다고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쉽지가 않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전세로 돌리고 전세로 좀 남은 돈은 지금 투자금으로 쓰고 있고 그러다 이제 생활비는 택도 없는 거죠. 선생님 사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교육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셨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해결되는 거 아닐까.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시면서 빨리 달려나가고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들어지는데 절대적인 양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 과정 중이신 거고 회사 그만두시고도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도 사실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도 사실 조금 조금이 들고. 아니고 매달 그러면 까먹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도 빨리 내가 생각하는 규모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고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지금까지 네. 월세 세팅 임대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해서 한 10건 정도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 실적을 한번 여쭤보면 퇴사하고 나서 저 만나기 전에도 몇 개 낙찰을 받으셨다고 했죠? 저희 5개 했죠. 5개 낙찰 받은 거는 작년 임대가 다- 10월부터 네. 1월까지 작년 10월이니까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 몇 개월 안 된 건데 그렇죠? 따져보면 그러는데 5개도 저는 그거 이제 마음이 사실은 좀 급급했죠. 그래서 10월 달에 3건, 뭐 11월에 1건, 뭐 네. 1월에 1건 이렇게 5건 받아서 뭐 굉장히 속도를 내서 네. 명도도 하고 심지어는 뭐 명도 소송도 했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5개는 다 뺐어요. 임대까지. 아우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 만나서 다시 이제 빌라 쪽으로 해서 그거는 물건 종류가 아파트 지방 소형 지방에. 아파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만나서는 빌라 쪽 원래 빌라 투자를 옛날에 했었지만 그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도 이제 이런 쪽에서 좀 같이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거고 이게 왜냐면 경매가 순간 실수하면 뭐 어쨌든 큰 이거 돈을 월세 투자가 이제 한 방 훅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모든 게 다 비용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도글록 하나 갈아도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맞아. 세이브 할 수 있는 게 5만 10만 원 이상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한 5년 전에도 이런 빌라 월세 투자하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구나. 세이브를 많이 했죠. 네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유치권도 했었어요. 네. 유치권을 2건 받았는데 그때 그 특수 물건까지 하셨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경험이 되게 많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문이 많. 실력은 없어요. 그래도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도움을 저는 받아서 했죠. 도움 받아서 어쨌든 예, 선생님 예, 명의로 예.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거 시도조차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5년, 6년 전에 그때만 해도 지금과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경매로 싸게 받아서 네.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약간 재테크의 이런 네, 네. 트렌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물건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넘어가야 하는 게 특수 물건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예, 단계 같은 예.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법정 지상권도 하고 막 그렇죠. 유치권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뭐 가장차인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매보다는 어떤 부동산 입지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입지 분석 위주로 물건 권리 분석이 아니고 네. 입지라든지 이런 트렌드, 타이밍 투자 뭐 이런 쪽 위주로 가니까 맞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어쨌든 수익이 나면 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첫 번째고 네네. 그러고 나서 트렌드에 맞게끔 하는 게 네. 중요한 거고 그렇죠. 또 안전하게 해서 수익률만 나면 이게 경매든 뭐든 일반 매매로서는 월세 수익률은 안 나니까 그렇죠. 경매를 하나를 이용하는 거고요. 사실 선생님이 트렌드를 말씀하셔서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물건을 이 반지하 위주로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난이도 물건을 권리부성을 통해서 싸게 받아야겠다 라고 접근하는 게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해보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생각보다 먹을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나서 아예 그냥 제일 간단하고 쉬운 물건 위주로 그냥 쭉 왔던 거여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분명히 있었다는 제가 생각이 이제 좀 그렇게 드네요. 트렌드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드는 생각은 굳이 이렇게 이것저것 트렌드에 따라가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아요. 너무 역행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네. 일단 안전하게 그냥 꾸준히 수익만 나오면 맞습니다. 선생님 투자하시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기웃기웃 거리다가 네. 다 이게 이런 쪽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귀가 얇아지고 기웃거릴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도 일단은 나한테 필요하고 네. 다 절차가 있고 나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선생님은 반지하로 월세 투자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쭉 온 거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그런 트렌드 같은 걸 보면서 투자 방향 잡다가 그래도 일단은 당장에 내가 해야 되는 건 월세 투자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뭐든지 뭐 맞아요. 광고를 차면 된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화려하게 네. 누가 뭐 분양권을 해서 무슨 재개발을 해서 뭐 억을 벌었더라. 당연히 막 상실감도 느껴지고 막 맞아요. 이러긴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